국립소록도 병원이 문을 연 지 내일로 100년이 됩니다. 그동안 소록도에 억류됐던 한센인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한센병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바꾸려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무원들의 업무 시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농산일이 바쁜 지역 여건과 농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1시간 빨리 출근하거나 밤 늦게까지 민원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곳곳에서 청사 CCTV 교체 작업이 한창입니다. 청사 방호 때문에 고화질로 CCTV를 교체하는 것인데 공무원 사찰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흥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이 오는 17일 개원 100주년을 맞는데요. 굴곡진 한센인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한센병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병원인 소록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감금실과 검시실 등이 과거 한센인들의 질곡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늘진 세월에서 완전히 벗어난 소록도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장소인 한센병 박물관이 오는 17일 문을 엽니다. 당시 환자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물품과 사료를 통해 한센인들의 삶이 새롭게 조명됩니다. 한센인들의 삶과 아픔들을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6개 주제로 구성된 전시 공간으로 한센인의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한 유품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에 이어 올해 하반기쯤에는 지난 1세기 소록도 병원의 변천 과정과 의료 역사를 담은 책자가 선보입니다. 세계 8개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는 단순한 정보 교류의 차원을 넘어 한센병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한센 극복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상생의장, 소통의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소록도 병원 측은 개원 100주년을 맞아 내일부터 사흘간 섬 주민과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축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농어촌 지역 공무원들의 업무 시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못 박힌 업무 시간엔 주민들 역시 농산일과 바닷일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무안군 보건소. 물리치료를 빨리 받고 일터로 돌아가려는 농민들의 진료 경쟁이 치열합니다. 해가 일찍 뜨고 농산일이 바쁜 시기가 되자 무안군은 다음 달까지 진료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환자가 분산되면 한정된 진료 장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빨리 시작을 안 하니까. 그래서 1시간 빨리 시작을 해서 주민들 좀 농번기사 편의를 받으려서. 신안군은 민원실 업무 종료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3시간 늦췄습니다. 농어민과 맞벌이 부부 등 시간에 쫓기는 주민들이 하루 일과를 마친 뒤 민원 업무를 편안히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인감증명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등 직접 방문이 필요한 서류 등 10가지 증명서 발급이 야간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멀리 있는 데서 이렇게 한 번씩 가끔 나와야 되는데 업무가 낮에는 겹치는데 저녁에 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춰 바뀌는 공무원 출퇴근 시간을 주민들은 어색함 속에 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최근 광주시가 청사 CCTV를 고화질로 긴급 교체 중입니다. 청사 방호 때문이다, 공시생 사건이 계기였다, 이유는 많은데 시점이 참 석연치 않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앞, 사무실 앞. 광주시청 곳곳에 설치돼 공무원과 민원인을 지켜보고 있는 CCTV는 모두 100여 대. 이 가운데 절반이 최근 고화질로 교체됐습니다. 네, 이게 바로 새로 교체된 200만 화소 CCTV 영상인데요.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과 형체가 정확하게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40만 화소의 경우에는 사람의 형체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광주시는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는 건 4년 전부터 수건 사업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육안으로 인식이 곤란한 부분까지 다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서 2013년부터 이제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결정하고 내부 방침을 세운 시점은 3월 16일. 광주시 노조가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전공로 가입 투표를 실시한 3월 9일부터 11일 투표 직후입니다. 지난해부터 물품 창고 안에 있던 유대회 CCTV 설비를 그 시점에 꺼내 초고속으로 교체 작업을 추진한 겁니다. 광주시는 투표 당시 CCTV로 공무원들을 사찰했다는 논란으로 현재 인권위 진정까지 당한 상황. 이 때문에 대대적인 CCTV 교체 역시 사찰 강화용 아니냐는 의심을 부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사찰 강화가 목적이라면 투표가 시작되기 전 미리 교체했을 거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공시생 청사 침입 사건을 계기로 청사 방호를 강화하겠다며 남은 CCTV도 전부 고화질로 바꾸고 더 늘리기 위해 추경 예산 3억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영암 F1 경주장에서 열흘 동안 열린 2016 모터 레저 스포츠 한마당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5일부터 열린 이번 행사에는 8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2016 에이포스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 등 각종 모터스포츠 대회와 F1 서킷을 직접 주행해보는 서킷 택시, 인기 가수들의 특별 공연 등을 즐겼습니다. 또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푸드트럭 페스티벌도 평소에는 맛볼 수 없는 음식들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영암군 3호읍 교차로에서 32살 유모 씨가 몰던 승합차와 34살 정모 씨의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유 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31살 주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자치단체 상당수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공개한 2016년 자치단체 재정 공시에 따르면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진도구는 자체 수입이 131억 원에 불과하지만 공무원 인건비가 355억 원으로 지출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5개 지자체는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오동도를 모든 관광객들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로 조성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10월까지 모두 3억 2천여만 원을 들여 오동도를 찾는 장애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화장실을 개선하고 점자 가이드북을 새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영유아 동반 가족과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이 없도록 오동도 입구와 매표소 창구를 새로 개선하고 장애물도 제거해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흔적을 간직한 광주 전일 빌딩이 층별로 5개 구역으로 구분돼 리모델링됩니다. 광주시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에픽존으로 교류센터와 아카이브 등을 설치하는 등 층별로 5개 구역으로 나눠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다음 주 중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3층에서 10층에 검토됐던 호스텔은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무산됐습니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기본 실시 설계를 끝내고 내년 1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8년 1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전국 16개 시도의 올해 1분기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지난해보다 모두 증가한 가운데 전남의 증가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남의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고 소매 판매 역시 2.6% 늘었지만 모두 전국 평균보다는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남의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이 줄고 금융보험이 늘었으며 소매 판매는 전문 소매점이 감소했지만 승용차, 연료 소매점은 증가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주말 한화와의 3연전을 싹쓸이하며 5연승 행진과 함께 5할 승률에 복귀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한화와의 경기에서 7대6 접전이 펼쳐지던 8회 말 나지완이 승부의 쐐기를 박는 1점 홈런을 쳐 8대7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기아는 지난주 KT, 한화와의 5경기를 싹쓸이하며
17승 17패로 승률 5할에 복귀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선두 두산과 SK를 상대로 6연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1980년 광주에 참상을 알린 외신 기자들이 36년 만에 광주에 모여 5.18 역사를 다시 증언합니다. 광주시는 5.18을 가장 먼저 외부에 알린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씨 별세를 계기로 브래들리 마틴, 노만 소프 등 당시 현장을 취재한 외신 기자와 내신 기자 10여 명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일 5.18 구묘지에서 열리는 힌츠페터 추모식과 내외신 기자 초청, 시민과의 생생 토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지역의 대표 주전부리로 갈대미인 찰빵과 순천 김치고를 선정했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지역의 매력적이고 특별한 주전부리 발굴을 위해 순천 주전부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대표 주전부리로 갈대미인 찰빵과 순천 김치고 등 6종을 선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에 선정된 주전부리를 문화의 거리, 드라마 촬영장 등 관광객 밀집 장소에 시범 판매하고 먹거리 부스 운영과 청년 점포 입점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관광 상품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와우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를 내일부터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이번에 입찰이 실시되는 용지는 12만 8천 제곱미터 3,2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으로 최근 토지대금 납부 기한이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돼 매입자들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광양시는 중마동 인구의 분산 수용을 위해 오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4년째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이어져온 광양읍 중림리 생활 폐기물 매립장에 환경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광양시는 오는 9월까지 예산 3억 원을 투입해 생활 폐기물 매립장의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